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요 그 임포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텐션플로우를 이제 tf라는 약자로 해서 쓰겠다. 그리고 tf하고 뒤에 있는 이제 실행 명령어를 쓰게 되면 텐션플로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데, 현재는 텐션플로우의 버전을 확인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실행한 거고요. 그랬더니 엔터를 쳤더니 뭐라고 하냐면 2.3.0이다. 텐션플로우의 버전이 2.3.0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내부에 하이 모듈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 텐션플로우의 내부에 캐레스 케라스라고 하는 모듈이 이제 들어있어요. 이것도 우리 인공지능의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듈에 사용을 해보자 이 소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요 인풋하고 텐션플로우를 tf로 쓰겠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tf, 그 다음에 케라스 그 다음에 버전을 또 본 거예요. 이거는 케라스는 이제 텐션플로우의 하부에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텐션플로우 그 다음에 케라스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랬더니 2.4.0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프롬을 활용해서 내부 모듈을 직접 임포트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임포트해서 텐션플로우를 tf로 놓고 tf. keras. 이렇게 가도 되고요. 혹은 이 from을 써도 된다 이거죠. from 텐션플로우로부터 임포트 keras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임포트 하겠다 이 소리예요. 어디서? 텐션플로우에서부터 from이니까 텐션플로우에 들어가 있는 keras를 임포트를 해서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keras.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이. 근데 이 위에 방식으로 하면 앞에 tf라고 하는 걸 붙이고 점을 찍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하부에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하이 부분을 또 불러오는 모듈을 이제 하이에 있는 모듈을 불러오는 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는 꼭 숙지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텐션플로우로부터 이제 S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S 이렇게 텐션플로우 임포트 캐러스 하고 SK. 그러면 요걸로 요 내용을 이제 요 K로 이제 쓰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K.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K. 버전. 그럼 똑같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혹은 임포트를 써서 임포트 텐션플로우 keras sk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숙지를 해서 내가 어떤 걸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라이브러리로 이제 불러오는 방법 중에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폴더에서 이제 딥러닝 공부의 이제 공부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도구가 이제 데이터
reader.py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용이하게 그 가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딥러닝 학습 수행을 하고 딥러닝 학습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데이터 언더바 reader.py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불러와서 학습에 용이하게 이제 가공하는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딥러닝 학습 결과를 그래프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데이터 언더바 reader.py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쓸 때는 라이브러리처럼 불러온다 이거죠. import 데이터 언더바 reader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파일이에요. 파일. 파이썬의 파일인데 그 파일을 임포트 시켜서 쉽게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은 이 역할이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꼭 숙지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얘를 살짝 우리가 이제 맛보기를 보면 이렇게 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온다 이거죠. 데이터 리더 임포트.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데이터 리더 점 데이터 리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함수죠. 함수. 그 값을 어디로? dr로 넘겨온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온 거예요. dr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트레인된 x 사이즈가 이거고, 그 다음에 y 사이즈가 이거다. 그리고 x 사이즈, 그 다음에 y 사이즈, 이건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이즈고요. 요거는 테스트를 이제 이거 훈련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은 이제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학습시키는 사이즈고, 밑에는 이제 테스트 사이즈고.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요거를 실행했을 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하면서 볼 건데, 어쨌거나 인공지능 이제 코딩보다는 결국은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제 그 코딩 작업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코딩은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이제 요게 이제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리더.py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처리 과정이 이제 모두 자동화 되도록 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딥러닝을 공부할 수 있게 해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좀 편하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 의미만 좀 알아놓고요.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서 어떤 변화를 갖는지는 그때 실험할 때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제 환경 설정이에요. 그래서 요 환경 설정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집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거나 파일을 다운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정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컴퓨터가 없고 정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가정 하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뭐고 어떤 의미를 갖더라,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는 딥러닝 공부를 위해서 GPU를 세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PIP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텐선플로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책에서 실험할 수 있는 예제 코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은 없기는 하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3장이긴 합니다. 3장인데 이제 칸글을 가지고 딥러닝 입문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3장에 여기에서의 3장은 파이썬과 코딩을 하는 기초가 나옵니다. 물론 이 코딩은 앞전에 우리 책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해봤잖아요. 근데 얘는 설치 과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수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주 편하다는 것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는 코딩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앞전에 배우긴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번째예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코랩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 코딩을 한다. 코랩입니다. 코랩. 코래버러토리에 앞자를 따서 코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코랩.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산식 라이브러리 함수를 한번 실행하는 걸 보고 변수나 함수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자. 이것도 앞전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살펴봤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다? 구글의 코랩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치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뭐 실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이유는 파이썬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API라고 하는 API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라이브러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API 등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구현과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 장에서는 이제 코딩의 기초부터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활용까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활용했던 거를 이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파이썬 기본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활용하고 이제 케라스를 통해서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학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개요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딩.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 자체로 인간의 행동이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코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코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이해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코드의 종류는 언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어.
주로 이진수로 되어져 있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모국어가 되는 거죠. 주로 이렇게 1과 0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어 코드로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종류인데, 이것도 우리가 1과 0으로 코드로 되어져 있는 거를 암기하고 이해해서 쓰기가 어려우니 중간에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어도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니죠. 이거를 이 기계어 코드로 바꿔줘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기에 약간 근사한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급 언어.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파이썬, C, 자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이제 도구인데요. 이 프린트, 웰컴이라고 하는 거면 언어인데 이건 사람이 보기도 편하잖아요. 아, 웰컴을 프린트해라. 근데 원래 이거를 기계어 코드로 바꾸면 다 1과 0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기계는, 컴퓨터는 요 코드만 보고도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역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사람은 이걸로 프로그램 짜서 기계한테 이제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이런 명령어로 변해서 기계한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파이썬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컴파일러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C 컴파일러, 파이썬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 코딩을 위해서는 파이썬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앞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봤잖아요, 파이썬. 근데 이렇게 설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웹상에서 파이썬 컴파일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책에서는, 우리 수업은 아니고 이 책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요 파이썬을 실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이 좀 다르죠. 요거는 앞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설치를 하는 거고, 내 컴퓨터에다가. 얘는 설치 작업이 필요 없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요거 정리를,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구글에서 사용하는 콜앱을 사용해보자 이거예요.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코딩 공간이에요. 내 환경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파이썬을 실험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복잡한 설치 과정이 없어서 곧바로 코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12시간에 1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구글의 정책은 자기들 서버에 이제 이런 AI 알고리즘까지도 다 가지고 가겠다, 이 개념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쪽 서버에 접속을 해서 AI 데이터를 학습만 시키고 그 결과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쓰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분야도 있고, 앞전에 내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쓰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쓸 건지는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콜앱은 뭐냐, 이제 우리 구글 사이트에 가서요, 제가 아까 잠깐 보긴 했는데, 여기다가 콜랩, 콜래보레토리,
Collaboratory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Welcome to Collaboratory Google Research 이렇게 뜹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죠. 쉽습니다. 그랬더니 최신에 내가 사용한 것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 구글의 드라이버도 있고요. 지터브도 있고요.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이 자체 서버에다가 개인들이 요 AI 학습을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한다고 해서 그 파일을 저장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파일 저장도 되고요. 불러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것도 뭐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이거 누르면 이제 레버리토리 코 레버리토리가 뭐다, 코랩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다. 와우, 끝내주죠. 그 다음에 GPU도 내 컴퓨터를 안 쓰고 쟤들이 쓰고 있는 거를 무료로 액세스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간편하게 공유도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AI가 중시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요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우리가 AI를 학습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앱의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된다. 코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장 그냥 바로 작성하면 되고요. 그 결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코드 결과가.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볼 텐데 학습된 데이터의 결과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화 시켜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아까는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코랩을 사용해서 코드 몇 줄만으로도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 세트로 이미지 분류기를 학습을 시키며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 와, 이게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콜앱의 메모장은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장에다 작성한다 하더라도 구글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성능에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앞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방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컴퓨터의 성능에 좌우하겠죠. 그래서 GPU 혹은 TPU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구글 걸 쓴다 이거죠. 그래서 구글의 하드웨어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 브라우저만 있으면 익스플로러나 이제 구글 크롬이 있으면 뭐 어디서든 실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콜앱은 머신러닝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텐서플로우, 신경망, 그 다음에 TPU 실험하기, AI 연구 보급, 튜토리얼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써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거로 가지 않겠어요? 다들 편하겠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단기 집중 과정도
있다. 이런 거 들어가서 하나하나 바로바로 학습을 해서 볼 수도 있다. 예제도 많고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파일 수정하기, 보기, 삽입, 뭐 런타임, 뭐 도구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목차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코드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코드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셀 추가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드라이버로 이제 복사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코드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실행하면 돼요.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요거 하나 봅시다. 여기 앞전에 12 곱하기 12 간단한 거 여기다가 12 곱하기 12 이렇게 씌우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이거 있죠? 이게 실행이에요. 실행 컨트롤 엔터 키인데 누르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그쪽 서버에서 이제 보내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딱 오죠. 이렇게 편하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2 실행 바로 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다. 좀 쉬었다가